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3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 문을 여는 날이죠. 그 전에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을 넘어서면서 전문가들은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5배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방역을 강화하자니 자영업자들이 쓰러져가고 경제를 살리자니 확진자는 치솟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치명률만 관리하고 확진자 확산은 감수하는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 가자는 제안도 있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백신 없이는 방역 체계를 새로 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건데 방역 전략을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대책인데 최근 모더나 백신 계속해서 공급 차질이 빚어진 바 있죠. 결국 그래서 정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대표단을 꾸려 오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정부 대표단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모더나 본사에서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백신 공급 차질 문제가 모더나사에서만 발생한 만큼 엄중하게 항의하고 이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가 올해 모더나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4천만 회분이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은 245만 5천 회분에 불과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는 불황인데 부동산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강남구 역세권 대단지 DH자이 개포 계약이 불발된 5채의 주인을 찾는 무순위 청약에 어제 무려 25만 명이 몰렸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12만 대 1, 118제곱미터는 3만 2천 대 1의 경쟁률인데요. 무순위 청약이라 실거주 규제도 없고 매매 시세가 30억 원이니 아등바등 계약금만 마련하면 15억 원을 버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빚어낸 씁쓸한 단면이라고 지적합니다. 네, 그젯밤 대구 시내 도로에 지름이 무려 10m나 되는 대형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가로등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요. 굴착기는 연신 흙을 퍼넣었지만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가 푹 꺼졌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구간은 지하철 노선 연장을 위해 2000년대 초 구조물을 설치하고 흙으로 메운 곳인데요. 최근 집중호우 영향으로 이 땅속에 매립된 상수도관 연결 부위가 훼손됐고 많은 물이 유입되면서 토사가 유출돼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시는 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안전 보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봅니다. 8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87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1만 8,192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살펴보면 12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17만 5,700여 명이 추가돼서 2,181만 3,100여 명으로 늘어났고요. 2차 신규 접종자는 16만 2,600여 명이 추가돼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822만 6,4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흐려지면서 어제보다 더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던 폭염특보, 오늘 일부 내륙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제가 됐습니다. 한편 제주와 남해안 비구름이 강해지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지기도 하겠는데요. 자세한 강수량 보시면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 최고 100mm 되겠고요. 남해안도 20에서 60mm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에는 5에서 30mm 이상의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 한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1도 선 예상됩니다. 일부 폭염특보 해제됐지만 여전한 한낮 무더위와 또 요란한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 문을 여는 날입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주치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윤환 식품생명과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진료할까요? 첫 번째 힌트부터 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막 속이 답답하죠. 아이고, 그런 일이 답답하고 덥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면 어떡했어요. 뭐가 막 역류해요. 네. 네. 아유, 저거 어떡하면 좋아. 보기만 해도 사실 이렇게 기분이 좋지 네. 않은 아,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막히는 거,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 오늘 할 거예요. 소화기관이구나. 소화불량. 변비요. 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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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혈액도 될 수가 있고 뭔가 혈액도 막혀서. 뭔가 돌아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너무 먹어서 탈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다음 힌트 보겠습니다. 네. 뭔가 다급해. 그렇죠. 다급하고 뭔가 위급한 질환일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너무 먹은 거야. 아니 너무 먹었다고 응급차까지. 네, 꽉 막혀서 오늘의 뭔가, 우리 네. 주제인 이 질환으로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라는 걸 예시를 하는 거고요. 네. 우리 심장 질환, 또 폐렴, 그리고 이 질환까지 엮어가지고 우리나라 단일 질환 3대 사망 원인으로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체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암? 근데 아무로 응급실에 저렇게 실려가는 건 아닌데. 네. 네. 자, 다음 힌트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힌트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가 원래 혈압이 높고 뇌혈관 질환 가족력도 있는데요. 이 날씨가 추운 겨울에만 조심했지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숨이 꽉 한 번 막히면서 뒷골을 얻어맞은 듯한 통증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바로 응급실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1년 12달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혈관 관련이네. 그러니까 뭐 뇌졸중 전조 증상 이런 말도 했고 하니까 혈관 관련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더위 먹은 혈관의 경고, 여름 혈전 예방법입니다. 역시. 맞네요. 혈관이야 혈관. 네, 사실 혈관 건강하면 늘 겨울에만 생각을 네. 하잖아요. 당연히 겨울에도 위험하죠. 날씨가 많이 떨어지면 추워지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또 고혈압 환자들의 유병률도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름철도 정말 중요한 것이 여름철에 혈관이 축 늘어지고 확장되면은 혈류의 흐름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혈압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보상하는 작용으로 교감신경계가 아주 과도하게 항진되면서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네. 빨라진 심장 박동에 맞춰서 혈압이 또 널뛰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여름철에도 정말 혈관 관리, 뇌졸중, 심근경색증과 같은 혈관성 질환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여름철엔 땀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체내에 이제 수분이 부족해지는데 이건 역시도 우리 여름철에 중풍을 부르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밤새 시달리다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났을 때 풍이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덜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면은 밤새 너무 땀을 많이 내서 혈액이 끈적해져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여름에는 진짜 머리가 띵하고 약간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정말 이 여름철 더위 때문에 이런 줄 알았지 이게 혈관에 혈전이 관계돼 있다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네, 진짜 혈관이 더위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축 늘어져 있고 탄력도 떨어지게 되고 혈전 생성률도 실제로 올라갑니다.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겨울철보다는 이제 여름철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 통계 자료를 한번 보면은 딱 지금이죠. 7, 8월쯤에 이 가장 많은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이미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당, 또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3고의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겨울이 아니라 여름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신경 조직의 피드백이 좀 늦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젊었을 때는 몸이 물을 필요로 하면은 딱 물 먹어주세요라고 신호가 바로바로 오는데 네. 나이를 먹으면 몸 속에서 그런 신호가 늦어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물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몸 속은 이미 완전히 사막처럼 빡빡 말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혈액이 점점 진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혈관 건강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 자료를 보면요. 뇌졸중 환자의 3명 중에 1명, 즉 한 33% 가까이가 여름철에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을 때 여름 역시 이 뇌졸중 환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고 혈관 건강을 챙겨야 되는 중요한 계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뇌졸중을 한의학에서는 중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여름철 뇌졸중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의학에서도 서풍이라고 그래서 여름철 중풍은 관리도 예방도 치료법도 달리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따로 중요시 여기고 있는 하나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 심장학회에서 나오는 저널들의 결과를 보면은 발생률도 발생률이지만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여름철 온도 1도가 평균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2%씩 상승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예.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덜컥 겁이 나는데, 네. 그 여름철에 혈관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건강을 잃은 분이 있어서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혈액이 우리 몸을 한 바퀴 싹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6초라고 하죠. 그런데 기온이 32도 이상 올라가면 뇌졸중 환자는 66% 증가. 기온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뇌졸중 사망 확률이 5.4% 증가합니다. 혈관이 더위를 먹고 탄력을 잃게 되면 혈류가 늦어지면서 여름에는 뇌졸중, 특히 뇌경색의 위험이 증가되게 됩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더욱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실내외의 온도차가 큰 요즘 더욱 주의해야 하는 혈관 질환. 더위 먹는 혈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뱀이 우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는 한여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하며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요즘이 가장 행복하다는 그녀. 무슨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에? 제가 늦깎이 대학생인데요. 제가 딸이 사준 가방을 메고 학교 다니거든요. 근데 요즘 방학이라서 뭐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기말고사 본 거 지금 한번 복습하고 있어요. 60살에 다시 시작한 공부. 그렇게 그녀는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당당히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녀가 공부를 다시 시작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예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쓰러진 이후로부터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를 따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봉사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지금 사회복지를 하고 있어요. 작년 1월의 어느 날 외출을 위해 씻던 도중 갑자기 손바닥에 감각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물을 틀어봐도 뜨겁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발도 확인해 봤더니 저림 증상이 잠시 있고 나서 곧바로 다리에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에서 진단받은 그녀의 병명은 뇌경색이었습니다. 퇴원 이후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운동법을 찾아가며 재활 운동을 시작했고 잃어버렸던 손과 발의 감각을 다시 되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부는 마시는 물도 손수 끓여서 먹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뭘 끓여 먹고 있으십니까? 이거 옥수수 수염차인데요. 내가 손발이 너무 차요. 그래서 항상 수시로 이걸 항상 끓여서 먹어요. 손발이 차가워지면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손발끝을 자극하는 습관이 생겼지만 계속되는 증상의 주부는 항상 걱정이 앞섭니다. 손발이 제가 너무 차서 친구들이 정말 손을 잡으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고지혈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뇌경색이 있는데다 고지혈증이 있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뇌경색에 고지혈증 증상까지 있는 주부. 먼저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 혈관벽 내에 얼마나 지방이 축적됐는지 살펴봤고 주부의 가장 큰 걱정인 고지혈증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혈액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31. 뇌경색을 앓았던 주부에겐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하네요. 게다가 혈전 가능성 있는 초음파 결과도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지혈증 치료를 나쁜 콜레스테롤이 한 160일 때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뇌졸중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을 앓은 사람은 남들보다 더 고지혈 수치가 낮아야 돼요. 남들은 한 100만 되면 괜찮구나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 수치를 70까지 낮춰야 돼요. 더위로 인해 땀을 많이 배출하면서 체내 수분 농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혈액 농도가 더욱 짙어집니다. 이로 인해 혈전 발생률이 높아져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고지혈증, 당뇨 질환자는 더욱 잘 나타납니다. 더운 날씨에 혈액 점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기름진 음식을 줄여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혈관 질환. 여름철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혈관은 이상 없으신가요? 우리가 여름철에는 혈관 관리에 대한 그러니까요. 생각을 좀 소홀히 하게 되잖아요. 네. 겨울철에는 신경을 맞아요. 좀 쓰는데 네. 여름에는 그렇죠. 그냥 쏙 놓거든. 그러니까 혈관 관리 중에서도 이제 여름철 혈관 관리 발음이 안 되네요, 오늘. 혈관 관리의 중요성 이제 아셨잖아요. 그 방법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십시오. 예. 네.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름 혈전 건강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 교수님.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니, 혈관 건강하면 너무너무 궁금하신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든지 물어만 보시면 네.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자, 와. 야 촉촉 박사 장교수 준비해서 야, 이제는 자발적으로 코너를 하나 만들어. 네, 이름하여 코너 속의 코너 정말 척척 박사 장교수. 자, 저는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일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건강에 대해서. 그런 사연들을 모아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중에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네. 소개를 하고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 친구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 아버지도 똑같이 여름에 풍을 맞아 쓰러지셨습니다. 저도 뇌졸중이 올까봐 너무 무서운데요. 혹시 뇌졸중도 유전이 되나요? 어렵다, 이거.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이거는 습관 같은 건데. 이거는 유전은 유전이 될 아닐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가계도라는 게 있잖아요. 오, 네. 습관이 비슷하면 네네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제가 이제 수많은 이제 건강 프로를 봐서 아는데 암도 유전이 영향을 주죠. 당뇨도 유전은 영향을 주죠. 비만도 유전이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요거 영향 주는 걸로 봅니다. 아니, 근데 생활 습관이 다르면 괜찮지 아니지 않을까? 않아요? 유전은 아니지 않을까? 아버지하고 뭐 습관이 닮았어. 네. 그러면 유전이 되지만 아버지하고 뭐 달리 살면 아닌 것 같은데. 야, 근데 네 분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데요. 네. 엄밀하게 정답으로 얘기하면은 아니죠. 없어요. 네, 왜냐하면 뇌졸중과 관련된 유전자가 발견된 거는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가족력이라는 게 있죠. 가계도라는 네. 게 있죠. 네. 분명히 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내가 담게 되고 또 어머니의 생활 습관을 또 딸이 담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쓰리고 질환은 유전력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뇌졸중도 같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또 생활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질환이 있다면 나는 좀 다르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 1.5배 정도 그런 가족력이 있으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유전은 아닙니다. 유전은 아니다. 어쨌든 조심은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거 가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두통이 심해요. 저도 심하거든요. 저는 두통이 심해요. 병원 가서 검사하면 멀쩡한데 이 두통이 잦으니까 뇌혈관 질환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잦은 두통도 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까요? 나는 물음표인데. 증상인 것 같아요. 아니 네, 잦은 그런데 두통. 네. 지금 나온 게 또 말 속에 답이 있는 게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멀쩡하다. 병원 검사 수치가 먼저지 당연히. 아니 근데 이게 거듭되다 보면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오래되면. 가끔 가다 저는 네. 그 편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요 한쪽 그래요. 쪽골치가 아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 병원에 가서 한번 찍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다들 또 일리가 있으세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X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주 생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차 박사님 말씀이 정말 예리한 게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뭐 병원에서 멀쩡하다고 하지만 내가 너무 머리가 자주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상이 있겠지라고 의사의 말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강한 강도의 두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벼락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벼락두통이 찾아올 때만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인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두통 가지고 괜찮은데 이 벼락 두통 네. 그건 빨리 병원에 가야 가셔야 된다는 돼요. 안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면 네, 안 돼.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에 사연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고혈압이 있는데요. 이 건강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등산하러 갑니다. 근데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니까 집사람이 걱정을 하곤 하는데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혈관 건강에 이게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는데 여름에 좀 운동을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예요. 근데 등산은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열이 이렇게 뻗치면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럼 혈압도 같이 상승해서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뭐 땀 많이 나고 여름철 뇌졸중 위험 높다 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상황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여름에 고혈압 등산 땀 뻘뻘 이거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혈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은 괜찮은데 등산을 좀 1000m 이상 험한 데 가면 그렇죠, 그렇죠.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세모. 어우 운동의 강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세모. 정답은요? 네. 저도 세모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운동의 강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맞아요. 적절한 운동은 좋죠. 네. 지금 이 정도의 운동은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운동하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격렬하지 않은 네. 편안한 운동 한 가지 준비해 왔거든요. 네. 네,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네, 네. 제가 앞에 좋습니다. 나가서 한번 좋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격렬하지 않은 편안한 네네. 운동이라 하셨어요. 네, 격렬하지 않게 먼저 운동을 하려면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운동법은 이 사지 보행입니다. 사지 네, 보행? 사족을 이용해서 보행하는 방법인데요. 사족을 이용해서 보행을 하다 보면 팔다리에 균형감 있는 근육을 발달시킬 수도 있고 또 혈행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 특히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일산화질소가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허리 건강이 안 좋으신 분한테도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 먼저 네. 한번 자리에 엎드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엎드려서. 쭉 엎드린 상태에서 자, 내 발을 모두 다 땅바닥에 대주시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이 허리를 아주 반듯하게 펴서 S자 모양으로 쭉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고양이 자세. 네, 맞아요. 그쵸? 네, 고양이 네. 자세처럼 이렇게 쭉 내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쪽 발과 한쪽 다리씩 무릎을 닿게 한 상태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 텐데, 자, 왼손과 오른쪽 다리를 살짝 들어볼까요? 왼손과 오른쪽 다리 살짝 들어서 2, 3초 정도 버텨주고 중심을 잡으셔야 하는데 이때 코어 근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짝 앞으로 뻗으면서 네, 다시 다리도 네. 앞쪽으로 뻗어주시고요.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 무릎을 띄게 하고 자,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호랑이 네, 거네. 조금씩 들면서 한쪽 발씩. 자, 지금 하는 동작은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쪽으로 조금씩 균형이 아니라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H가 흔들리고 네. 있어.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내 몸에 균형이 좀 맞아간다. 그래서 코어 근육을 좀 사용하는데 익숙해졌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사족 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본격적인 게 아니고요. 지금은 연습이었고요. 자, 본격적인 사족 보행은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땅에서 이제 떼어주시는 거예요. 네. 자, 무릎을 땅에서 떼은 상태에서는 네, 양쪽 발이 어깨 넓이보다 더 많이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적당한 상태에서 무릎도 일직선을 유지하고 특히 허리와 등이 이 지면과 평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버텨주시는 거. 마치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는 자세랑 좀 비슷하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자,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떼어서 앞으로 한번 전진해 볼까요? 예? 네, 좋아요. 네. 자, 다시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들어서 네, 전진해 주시고요. 네, 다시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전진해 주시고요. 아니 네. 이거 자, 이게 좀 편안한 어려우시면은 운동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지금 조금 이제 균형을 잡기가 어려우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에는 삼지 보행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든 상태에서 2개씩을 동시에 들어서 옮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팔을 들어서 옮겨주시고 다리를 가시고 팔을 들어서 옮기고 다리를 가고 이거 좀 난데요. 네, 팔을 들어서 옮기고 다리를 가는 방식으로 이거는 하시면은 자, 주의하실 점은 항상 허리가 지면과 수평이 되게 네, 이렇게 평행하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근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절대로 이 운동을 하실 때 절대로
나의 체력에 무리가 갈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벌써 빨개지셨어요. 지금 일단- 영혼이 빠져나가요.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버티면서 나의 체중을 분산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서 천천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허리 안 좋으신 분들한테 제가 정말 많이 권유해드리는 좋은 유산소 운동법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일단 균형이 좀 무너지거나 어깨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삼지 보행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손이 먼저 가고. 한 발짝씩. 네. 그리고 균형이 좀 어렵거나 근력이 딸리시는 분들은 무릎을 닿게 하고 나서 네. 한 두 발씩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동시에 드는 균형 잡는 운동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얼굴이 빨개졌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장민옥 선생님은 자세가 딱 나와요. 그렇죠. 일단 코어도 딱 근육이 있고. 전생에 호랑이였나 보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모사은 선생님 거 보겠습니다. 네. 장수밥상. 항상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철에 뭐 혈관 건강 지킨다고 뭐 이렇게 챙기거나 그러면 정말 귀찮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 초간단으로 혈관 건강도 지키고 혈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너무 기대되는데 어떤 요리예요? 우리 혈관 얘기할 때마다 사실 많이 나왔던 식재료입니다. 네. 저는 오늘 양파를 이용해서 이 양파를 맵지 않게 달고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양파 주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요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은 들깨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데요. 옥수수 들깨탕과 함께 맛있겠다. 저희 집의 비법 샐러드인 네. 우리 집 샐러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역시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맛있게 건강해지는 장수 밥상입니다. 네. 어떤 요리가 나올지 또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요. 네. 뭐 언제나 금요일마다 저희는 기대에 그냥 파노라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재료 선택 일단은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네. 모사은 선생님이 그 선택한 게 양파잖아요. 네. 이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지게 먹는데도 혈관 건강이 건강한 게 네. 바로 이 양파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양파는요, 이 껍질을 어떻게 해요? 네. 까서 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 껍질까지 드셔야지만 비로소 그런 효과가 좋아집니다. 네. 퍼르세틴이라고 껍질에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저것까지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 또 이 조리법도 괜찮다 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들깨. 이 들깨 우리가 그러면 고소하다고만 생각하시는데 들깨 가지고 뭐 만들어요? 들기름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것도 역시 혈관과 혈관을 지키고 혈전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여기는 이제 경기장이고 네. 여긴 중계석 같아. 그렇죠. 맞아요. 금메달 결정전 할까요? 자, 오늘? 그럼 먼저 모사은 선수. 오늘도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최현영 교수님께서 양파 껍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희도 양파 껍질 먹으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 그걸 보고 우리 환자분들도 양파 껍질을 본인이 먹어보고자 하는데요. 이거 요리에 뭐 갈아서도 넣어보고 어떻게든 본인이 해서 먹어보는데 껍질 어떤가요? 먹으면? 잘 좀 질길 것 같고 그렇죠. 용기가 잘 안 나요 사실 먹기가. 맞아요. 입 안에서의 그 기분, 촉감이 좋지가 않아요. 네. 막 집전장에 들러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먹으라고 한 거 맞아? 라고 환자분이 얘기할 정도로.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막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약재를 거의 다 다리잖아요. 약간 양파 껍질도 우려내면 되겠다. 오. 해가지고 양파 껍질을 넣고 한약 다리듯이 다려봤어요. 네. 맛이 그랬더니 어떨까요? 아니 생각보다 맛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되면 유효 성분도 오히려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것 같고 먹기도 편하고요. 만들기도 편하고. 네. 그래서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맛이 어떨까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약간 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해 보세요. 일단 이렇게 우려와서 제가 한잔 살짝 드셔봤어요. 먼저 네. 맛을 볼게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양파즙 드시는 걸 보고 먹었다 깜짝 놀랐거든요. 그 양파 향 때문에. 이거는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와, 괜찮아요. 양파 향이 안 나고 재료 아직 소개 안 했죠. 레몬차. 레몬이 들어갔어. 나요. 불법이었는데. 레몬차 같아요. 한번 배워볼까요? 네. 우리 냄비에다가 우리 물은 한 1.5에서 2리터 정도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쭉 해주시고 양파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껍질은 대부분 먼저 벗겨서 버리잖아요. 네. 이거 물에다가 씻은 다음에 살짝 말려주세요. 그다음에 양파 껍질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 40분 정도 졸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40분 꽤 오래 끓이네요. 네. 오. 안 그러면 유효 성분이 추출이 안 돼요. 40분 이상 졸여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담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레몬은 그러면? 냉장고에 넣기 직전에 레몬을 또 깨끗하게 닦아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레몬물도 사실 레몬 꼭 차처럼 달이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담가 놓기만 하면 레몬 향이 쭉 올라오게 되니까 맛있게 양파 껍질 뭐 맵지도 않고 아주 달달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양파를 쓰신 게 아니고 엄밀히 보면 양파 껍질만 쓰신 그렇죠.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양파의 향과 맛은 양파의 그 소, 과육에서 나오니까 껍질만 쓰면 당연히 그런 매운맛과 향들이 없고 껍질 자체의 어떤 맛과 향만 즐길 수가 있으니까 그 양파 갖고 있는 특유의 냄새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한 잔 마셔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이보은 선생님 거 봐요. 네, 저는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들깨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들깨 가지고 혈관 건강에 어떤 요리가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말 여러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힌트를 얻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 식구 중에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갖고 우리 식구들한테 가장 좋은 요리가 뭘까 고민했더니 바로 이 들깨를 넣어서 만드는 옥수수 들깨탕이 있더라고요. 맛있겠다. 옥수수 들깨. 요즘 옥수수도 맛있는데. 네. 옥수수 요새 맛있잖아요. 아, 맛있죠. 옥수수 들깨탕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그 옥수수를 이용한 요리가 또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먹는 샐러드를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집 궁금하시죠? 샐러드 아니 굉장히 근데 궁금해요. 선생님 그 옥수수는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근데 탄수화물은 쌓이면 안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서양 입장에서 봤을 때 옥수수는요, 일단은 그 안에 씨 빼버리고요. 껍질 벗겨버리고요. 알맹이가 하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만 먹기 때문에 서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옥수수는 절대 혈관과 좋은 관계의 재료가 아닙니다. 근데 이보은 선생님이 오늘 요리를 만든 거 딱 저기 제가 살짝 컨닝을 하니까 저기 껍질까지 다 쓰셨고요. 씨앗도 그대로 다 쓰시고 계세요. 그러면 씨앗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혈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옥수수 본연의 좋은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그러면 네. 좋은 들깨와 좋은 옥수수를 좀 골라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옥수수도 준비해 왔고 들깨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들깨 보면 이거 보실래요? 이렇게 알갱이들이 이렇게 잘 부서지잖아요. 네. 근데 들깨는요, 사실 이렇게 고른 알갱이가 고르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잡티도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묵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고소한 향이 좀 많이 올라와요. 지금 벌써 확 아우, 하죠. 네, 나오죠? 올라와요. 아니, 수제비도 들깨 수제비가 아, 많아요.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삼계탕도 좀 들깨 삼계탕 나옵니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들깨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요새는 이제 옥수수 철이기 때문에 네. 옥수수를 많이 고르시는데 좋은 옥수수 고르는 법은 일단은 옥수수가 육안으로 봤을 때 가장 처음에 보이는 게 바로 옥수수 수염이에요. 근데 옥수수 수염이 맨 위쪽은 이렇게 말랐지만 가운데 들어가는 쪽이 이렇게 약간 촉촉해야지만 옥수수 수확한 지 얼마 안 되고요. 가장 맛있는 옥수수는 수확하자마자 삶아 먹는 옥수수가 가장 맛있는데 맞아요. 맛있겠다. 네, 그 네. 단맛이 여기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떼어 보잖아요. 네, 이렇게? 떼어 보시면 네. 이렇게 안쪽에는 이렇게 실락 같은 옥수수 수염이 있는데요. 이렇게 옥수수 수염이 지금 색깔이 이중으로 보이죠? 그러네요. 요게 지금 가장 좋은 옥수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옥수수를 이제 한번 삶아야 돼요. 요 요리를 만들려면. 네. 그럼 옥수수 삶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예인 씨는 옥수수 어떻게 삶아요? 저는 옥수수 삶을 때 방법이 하나 있죠. 네. 엄마! 엄마 옥수수 좀 삶아줘. 예인아 잠깐 네. 기다려. 이러실 텐데 정답이야. 네. 옥수수를 삶을 때는요. 옥수수 수염을 대강 떼고 나서 네. 옥수수 껍질이 이렇게 감싸져 있는 오. 상태로 하셔야 되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물론 이렇게 해서 난 다- 깨끗하게 한번 씻은 다음에 옥수수 요 껍질이 하나만 딱 감싸져 있어야 돼요. 난 껍질 그래. 벗겨서 하는데. 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옥수수의 단맛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딱 하셔야 되고요. 그럼
그럼 그 네. 국물을 마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이제 저거 있잖아요. 옥수수를 이제 삶는 파하고 찌는 파. 네. 저는 찌는 파거든요. 아, 저도 삶아요. 삶는 파고. 아, 저는 삶는데. 저도 네. 삶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껍질 다 벗기고 찌는 쪽으로. 아. 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은 물을 가득 부어주셔야 돼요. 옥수수 삶을 때는. 이렇게. 완전히 잠기게 부어야 돼요. 네, 잠기게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삶을 때는 껍질을 익게. 네. 뭐 찔 그리고 때는 껍질을 저는 물을 먼저 끓여가지고 끓는 물에다 넣거든.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요게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감미료가 있는데요. 사실 금방 딴 옥수수는요. 이 감미료가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냥 삶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약간 시중에서 샀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지났다. 이런 경우에는 감미료를 조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 감미료를 안 넣고 찌는 사람이라 네. 이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네. 여기 소금하고요. 소금을 2대1 비율로 넣습니다. 소금이 한 큰술이면 요 설탕이 반 큰술만 넣어주세요. 소금 설탕을 넣으시면. 네. 설탕을 넣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위에다가 다시마 있죠. 건다시마. 네. 네. 건다시마를 하나 올리고요. 더더군다나 더 달게 먹겠다. 그러면 깨끗하게 씻은 요 옥수수 수염을 일반 그 다시팩 있죠? 걷다가 넣고 여기다가 담가서 같이 삶아주세요. 예. 그러면 옥수수 수염에서도 굉장히 맛있는 단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옥수수를 삶아 드실 수가 있어요. 정말 저 국물 마셔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마셔야 되는 국물이야. 옥수수 수염차예요, 저게 뭐. 그렇지. 네. 근데 선생님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 게 인공 감미료를 안 넣었을 때가 이렇게 소금이랑 설탕을 넣으신 거죠? 감미료 안 만약에 넣었을 인공 때? 감미료를 넣을 경우에는 인공 감미료는요 정말 한 꼬집이나 두 꼬집만 넣으시면 되고요. 네. 소금은 한 반 큰술 정도만 넣으시면 줄여야 되는구나. 적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왜 그러냐면 인공 감미료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사카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설탕이 한 300배 정도의 감미도를 갖고 있어서 설탕보다 300배 달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설탕만큼 넣으면 그럼 못 드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옥수수 들깨탕을 만들 건데요. 옥수수를 이렇게 삶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옥수수 삶아왔어요. 그럼 요거를 알알이 다 떼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귀찮다 그러면 칼로 그냥 비껴 썰어주셔도 괜찮아요. 네. 옥수수 한번 잡숴보실래요? 네. 내가 정말 잘 삶았는데. 제가 언제 그 말씀하시나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지금 옥수수 맛있죠? 제일 맛있어. 네, 진짜. 이거는 옥수수 밭에서 따자마자 바로 삶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이 짠득짠득함. 네. 그렇게 맛있어요. 짠득짠득해요. 짠득짠득함. 얻어왔어요. 진짜 맛있다. 이런 것도 잡숴 보셔야 되거든요. 야, 나이 좋아. 이 맛이거든. 왜 짠득짠득하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짠득짠득. 진짜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해. 맛이 왜 이래, 이거. 쫄깃쫄깃해요. 네. 지금 레시피대로 찌신 거예요? 네, 바로 와, 그 상태로 찐 진짜 거예요. 맛있다. 감미료 맛있다. 하나도 안 넣고 네. 약간의 소금만 넣고 쪘어요. 야, 이게 삶아도 맛있구나, 그렇구나. 네, 옥수수가. 맛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옥수수 들깨탕 만들 건데 믹서기를 하나 준비를 하세요. 믹서기? 네, 믹서기 준비를 해서 이 믹서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준비한 옥수수, 알갱이 넣어주시고요. 오산 선생님 친구인데 믹서기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들깨가루가 있는데요. 들깨가루를 일부러 제가 껍질을 제거한 겉피낸 들깨가루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을 넣어주세요. 물 한 생수 한 4컵 정도만 먼저 넣으세요. 네. 들깨도 이렇게 가루를 갈아주시는구나.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네. 곱게 갈아주세요. 완전 곱게 가는 건 아니죠. 완전히 곱게 갈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네. 그럼 약간 식감이 있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요거는 약간 부드럽게 먹는 거기 때문에요. 완전히 곱게 가는 게 더 좋아요. 네. 자, 이렇게 곱게 갈았으면 이걸 빼서 이거 얼마나 고소할까. 자, 그다음에 여기 냄비에다 넣으세요. 이렇게 곱게 가른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요거를 죽처럼 끓일 건데 여기에다가 도움이 되는
재료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감자예요. 아, 감자예요? 네. 감자를 이렇게 깍둑 모양으로 썰어서 같이 넣어주세요. 카레할 때 써는 것처럼. 네, 써는 것처럼 깍둑 이렇게 썰기. 넣어주시면 돼요. 네. 자, 나는 감자가 좀 많이 들어가서 좀 풍족하게 한 끼 식사로 먹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은 많이 넣으셔도 되는데 보통 한 100g에서 200g 정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요거를 이제 불을 켜요. 아, 이거 켜고 맛이 진짜 기대돼요. 요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네. 오. 이렇게 젓는데 우리가 이게 오늘 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 4컵 마지막 남은 거를 더 넣으세요. 이렇게. 더 넣어서 네. 요거를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이거 계속 저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요, 이거요. 지금 물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이 안 저어도 되는데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끓고 있다, 센 불이다. 그럼 그때부터 저어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확 끓으면? 네, 끓으면.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좀 우리 예인 씨가 저어주세요. 네. 제가 이 젓는 건 할 줄 알아야죠. 네, 저어주세요. 젓는 자, 건 그러시면 돼요. 네. 이렇게 지금 들깨탕을 만들고 있을 때 우린 옆에서 뭐 하냐? 바로 우리 집 샐러드를 이제 샐러드 드디어. 되는데 네. 옥수수를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중계도 안 안 하시고 보시는 것 옥수수 같아요. 만드세요. 네. 저희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일부러 주신 거 아니에요? 남자들 다 옥수수 먹느라고.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게 줬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샐러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냉장고 속을 열어보니까요. 요새 과일들이 굉장히 과일 여름 맛있죠. 과일들이 풍성해요. 네. 이게 자두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울토마토는 뭐 물론 있고요. 있죠. 그다음에 요새 이렇게 블루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루베리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자두는 자두대로 썰어주세요. 자두 새콤달콤하니 맛있는데. 아, 요거 아주 맛있죠. 그쵸. 여름에 요거 먹으면. 요거 뭐 냉장고 속에서 바로 꺼내면 되니까. 네. 예인 씨? 제가 오늘 오늘- 자리를 너무 잘 잡았는데요. 오늘 이보은 선생님 샐러드는 그거네요. 옛날에 유행했던 그 냉장고 파먹기. 맞아요. 그냥 냉장고 파먹기예요. 속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서. 맞아요. 어때요, 자두가? 새콤달콤. 우리 모상 선생님도. 네. 새콤하면서 달고. 그쵸? 아, 너무 맛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두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방울토마토는 통째로 먹으면 이 자두하고 이렇게 씹을 때 식감이 조금 부딪히기 때문에 이렇게 반 개를 썰어서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론 삶은 옥수수 이렇게 옥수수 알갱이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 옥수수가 조금 이렇게 따기가 힘들다 그러면 칼로 이렇게 비껴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거는 뭐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냉장고 속에 보니까 로메인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버터레터스라고 해서 약간 조금 로메인과긴 한데 약간 양상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준비를 했는데 요것도 그냥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풍성풍성하게. 네. 식감만 있으면 되니까요. 썰어주시고 제가 큰 볼을 하나 준비할게요. 굉장히 연할 것 같아요. 네, 그쵸? 굉장히 네. 연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아예 난 칼질도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칼 네. 꺼내서 뭐 썰고 이런 거 다 그리고 귀찮아하시니까. 보통 이제 양상추 같은 종류는 로메인이나 양상추 같은 종류는 이렇게 칼을 대면 약간 갈변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손으로 뚝뚝 하셔도 돼요. 네. 장민욱 선생님 네. 이거 보시고 계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제 다 먹었는데. 야무지게 다 네, 드셨네요. 이제 네,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다 완성됐어요. 보세요. 그래요? 자두 넣고 엄청 간단하네, 이거. 방울토마토 넣고요. 네. 어? 옥수수 털어 넣고요. 어? 블루베리 좀 넣고요. 네. 요거 이제 하시면 됩니다. 요거 아마 보시면 어머 저렇게 간단해요 하실 거예요. 요거 뭐냐 하면 올리브 오일이에요. 아, 드레싱 만드시는구나. 네, 드레싱. 오. 집에 있는 걸로 만들어요. 요거 참기름이에요. 오. 참기름이 들어가요, 샐러드에 참기름 들어가는 거 몰랐죠? 네. 근데 혈관 건강에 이 참기름 들어있는 리그난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약간의 소금만 살짝. 네, 아주 살짝만 이렇게 해서 소금간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잘 섞으세요. 와, 참기름 드레싱은 저는 처음 봤어요. 와. 네. 잘 섞으세요. 와, 향 좋다. 근데 뭐 참깨 드레싱 있으니까 참기름 드레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 이렇게 부어요. 오. 우와. 이걸 붓고 뭘 하느냐? 요게 지금 통후추거든요. 네. 통후추 안 들어가면 약간 싱거워요. 통후추 조금 넣어주셔야 돼요.
와, 진짜 이상적인 샐러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물이 많은 식재료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먹을 땐 약간 그 물 비린내 비슷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 저렇게 후추를 살짝 뿌려주면 그런 것들이 잡히니까 조금 더 맛이 좀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나는 약간 정말 혈관 건강을 위해서 나는 집에서 약간 좀 씹히는 맛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레시피에 없는 거예요. 네. 요거 보시면 요 들깨 통들깨거든요. 아. 요거 볶은 통들깨예요. 볶은 통들깨를 이렇게 같이 넣으세요. 야, 이게 뭐 참기름 들어가고 들깨 들어갔으니까 참깨와 들깨의 콜라보네요. 네. 자, 이렇게 있으면 집에 보면 또 요런 거 샐러드 베이비 채소들 있으시잖아요. 그쵸. 요것도 네. 그냥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것도 유통기한 좀 하루 남은 것들 좀 아이, 그럼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처치곤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섞어주시면 돼요. 아니 보기도 너무, 쉽죠? 예쁘지 않아요? 네. 과일 들어가서 맞아요. 알록달록해서. 아니 근데 진짜 저희 집에 있는 애들도 저렇게 하면 저런 비주얼이 나올까요? 비주얼 나오죠. 아니 나오죠. 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요건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담아드릴 거고요. 자, 옆에는 제가 지금 요거를 끓이고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저어줘 보세요. 저어볼까요? 오. 밑에 야. 감자가 좀 눌러붙어 네. 있잖아요. 그거 잘 저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와. 우리가 뭘 넣냐 하면 바로 소금을 넣습니다. 마지막에 네. 소금을 넣어요. 소금 한 1작은술 정도 넣어서 간을 맞추는데, 아, 나는 약간 그 탕이니까 약간 싱겁기보다는 딱 간을 알맞게 하고 싶어 할 때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꿀이거든요. 꿀을 약간 들어가요? 넣어주시면 소금 간을 많이 안 해도 되는데 꿀은 맨 막바지에 넣어서 끓이지 말고 불을 끄셔야 돼요. 그래야 영양소가 살아있어요. 아셨죠? 이것도 팁이다. 네. 그리고 저 꿀이 이제 단당류들로 좀 되어 있어서요. 오래 끓이면 저기서 색깔이 바뀐다든지 좀 특유의 변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넣으시고 이봉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바로 끄는 게 가장 좋은 네, 방법입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랬으면 예인 씨 요게 네. 감자랑 옥수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해요. 그쵸? 요게 보세요. 지금 제가 들깨하고 옥수수만 갈아서 넣었는데 네.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옥수수 알갱이가 좀 더 있다 그러면 조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약간 옥수수 알갱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예, 보랏빛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넣었거든요. 네. 요렇게 해서 요거 잡수시면 요게 정말 맛있는 들깨 넣은 옥수수 들깨 탕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부터 한번 담아 볼게요. 요거 네. 먼저. 요거는요, 요렇게 해서 푸짐하게 오. 과일이랑 야. 같이 이렇게 잡수시면 네. 돼요. 저 옥수수 들깨탕은 나중에 이제 뭐 좀 이르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이렇게 네. 딱 그냥 이렇게 먹으면 뜨끈하게. 뜨끈하면서 이렇게 열도 훅 올라오고 몸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잡수실 때는요, 각종 여름 과일 많잖아요. 만약에 복숭아 집에 있다. 복숭아 요즘 많죠. 복숭아 네. 넣으셔도 되고요. 아, 우리 집에 수박이 조금 있는데 수박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복숭아하고 자두는 이렇게 식품 재료적으로 보면요. 여름 과일이 끝나고 가을 과일이 나오는 딱 그 중간. 요때만 딱 나오는데 저장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거 지금 드셔야지만 됩니다, 지네들은. 네. 와, 이 참기름 드레싱이라서 그런지 그 향이 확 올라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굉장히 드레싱 만들어서 하세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에다가 참기름 또는 들기름, 그다음에 참깨, 통깨, 그다음에 요 들깨 이런 것들만 같이 합산을 해서 드레싱을 만드시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또 혈전 예방도 되는 그런 드레싱을 드실 수가 있거든요. 향이 너무 그러니까. 일단 향으로 맛이 느껴지고요. 네. 아, 아, 이게 올리브 오일하고 그다음에 참기름의 콜라보도 굉장히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와, 진짜 맛있다. 어떠세요? 와, 저는 올리브 오일에 비네가 소스 같은 걸 넣어서 많이 먹었었는데 참기름이 진짜 신의 한 수네요. 아니, 거기다 또 후추 향이 좋다. 네. 난 샐러드 먹을 때 후추 뿌리는 건 생각을 못 했는데요. 네. 후추를 살짝 뿌리니까 좋은데요. 그게 간을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옥수수 들깨탕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 네. 한번 잡숴 보세요. 자, 배달 왔습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 우리 집 샐러드에 빠지셨어요. 그렇죠? 너무 고소하니 맛있네요. 제가 이름 붙인 우리 집 샐러드 맛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정말 이 맛있죠. 샐러드가 네. 이 여름에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 몸직해요. 그리고 네, 샐러드를 먹을 때 좀 불만이 뭐였냐면은 먹는데 계속 이게 채소들만 들어가니까 그냥 이게 스물스물 씹다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옥수수 나달갱이가 딱 들어가는데 얘가 마치 그 팥빙수에 그 떡는 것처럼 아, 맞아요. 쫀득쫀득한 느낌이 네, 있어갖고 네, 네. 너무 맛있어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님들이 또는 주부님들이 집에서 샐러드 잡수실 때 대부분 새콤, 달콤을 중점을 두시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도움받는 샐러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그냥 산뜻하게 올리브 오일에다가 약간의 참기름 또는 들기름, 그다음에 후추 꼭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훨씬 더 혈전 예방하기에도 좋고요. 아침 드레싱으로 깔끔하니까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침 드레싱으로 네. 너무 좋을 거 자극적이지 않아서 맞아요. 원래 드레싱도 굉장히 뭐랄까 네. 좀 강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서 부담이 없어 좋네요. 맞아요. 근데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음. 자, 어쨌든 올리브 오일하고 참기름의 콜라보는 정말 와 너무 좋네. 그리고 지금 옥수수 지금 들깨탕 한번 야. 잡숴보세요. 네. 맛있네요. 감자 식감, 옥수수 네. 식감. 들깨 좋아하시는 와. 분들 정말 많은데, 네. 야 이거 진짜 맛있네요. 어찌 이게 고소하지? 네. 야. 와, 뭔가 입안에서 퍼지는 게 굉장히 뭔가 풍성하다고 해야 되나요? 입안이 가득 차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부드러우면서. 뭐 그리고 감자는 또 아삭아삭해. 근데 요거를 사계절 내내 드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옥수수 알갱이 떼어가지고요. 지퍼백에다가 보관해서 냉동시켜 놓잖아요. 사계절 내내 내가 뜨끈한 옥수수 들깨탕으로 조금 심신을 좀 달래고 싶다 하실 때는 언제든 드실 수가 있으니까 네. 손쉽게 끓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뻔한 얘기지만 옥수수 이게 알들만 넣은 통조림류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장을 위해서 가열 살균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 나달들이 좀 풀어지고 이렇게 뭉글뭉글해서 이 느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여름에 지금 딱 이렇게 좀 쫀쫀한 느낌의 옥수수 가루들만 냉동 보관해 놓으시면 진짜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겨울에 감자 대신에 고구마를 넣어서 끓여 먹어도 네.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단호박은 어때요? 단호박도 단호박도 좋아요. 가을에는 단호박도 좋습니다. 아주. 새알심은 어때요? 씨앗이 좋긴 합니다. 아우 야. 저는 이 옥수수 알갱이를 많이 해서 밥처럼 먹고 싶은 네. 마음도 있어요. 갈았는데 간 것뿐만 아니라 그쵸. 네. 뚝뚝 떠서 그 식감이 너무 네. 쫀득쫀득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잊으신 게 드셨으면 있는데 주스도 있으니까. 주스. 생각해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어. 맞다. 주스가 있었죠. 먹어보시면 옥수수를 드시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괜찮죠? 네. 레몬, 근데 레몬. 지금 이 오. 조리법은 너무 소화가 잘 될 것 같아서 진짜 강추드립니다. 이 레몬향 너무 좋지 않아요? 야, 너무 이거는 좋죠. 양파가 아니고 역시 양파 껍질만 넣으니까 양파의 맛은 전혀 없어요. 레몬차에 약간 화한 그런 느낌이 섞여 있는 것 끝맛만 같아요. 살짝 화하지 네. 딱 먹을 때는 너무 좋죠. 입안에. 여름철에 더 진짜 잘 제가 어울려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보니까 레몬을 슬라이스 해갖고 그냥 담그셨더라고요. 네. 레몬을 껍질째 쓰실 때는 꼭 한번 베이킹소다로 닦고 그다음에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끓는 물에 데쳐요. 네, 한 1분 정도 데치시면은요. 그 레몬 겉면에 있는 왁스 성분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을 다 없앨 수가 있으니까 살짝 한번 데쳐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괜찮다. 이거,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 그 껍질의 왁스층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 방어막을 없애니까 네. 레몬 껍질에 있는 뭐 리모난이나 이런 거와 같은 좀 항산화 물질들이 조금 더 잘 녹아서 나오겠네요. 저 양파 레몬 주스. 네. 좋네요. 이거. 이것도 괜찮아. 자, 레시피 보겠습니다. 혈전을 예방하고 여름 혈관 건강 지키는 양파 주스, 옥수수 들깨탕, 그리고 우리 집 샐러드 만들어 볼까요? 우선 양파 주스 재료는요. 양파 껍질과 생수, 레몬 슬라이스, 또 얼음이 필요하고요. 옥수수 들깨탕은 삶은 옥수수와 감자, 들깨가루, 생수, 소금, 꿀을, 우리 집 샐러드는 삶은 옥수수와 각종 채소, 냉장고에 있는 여름 과일, 그리고 참기름 드레싱 재료 준비해 주세요. 물에 양파 껍질을 넣고 중약불로 끓인 후 차갑게 식혀 레몬 슬라이스를 넣고 얼음을 넣으면 초간단 양파 주스 완성되고요. 옥수수는 삶고 감자는 껍질을 벗겨 물에 헹군 후 믹서에 삶은 옥수수 알갱이 2분의 1, 들깨가루, 생수 4컵을 갈아줍니다. 냄비에 감자와 생수를 넣고 끓이다가 남은 옥수수 알갱이를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끓이는데요. 소금과 꿀을 넣어 옥수수 들깨탕을 완성합니다. 자두와 방울토마토, 로메인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올리브 오일, 참기름, 소금, 통후추 간 것을 넣고 참기름 드레싱을 만듭니다.
이 접시에 채소와 과일, 옥수수 알갱이를 담고 참기름 드레싱을 뿌려주면 우리 집 샐러드도 완성. 이번 주말 양파 주스와 옥수수 들깨탕 그리고 우리 집 샐러드로 혈전을 예방하고 또 여름 혈관 건강 지키세요. 양파 주스도 그렇고 옥수수 들깨탕 또 우리 집 샐러드도 그렇고요. 우리가 집에 있는 식재료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게 좋고 지금 제철인 걸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꼭 한번 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차윤환 박사님. 자, 일단 뭐 이보은 선생님하고 모사원 선생님처럼 우리 집에 있는 그 식재료를 가지고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지만 저는 오늘 좀 특별하게 준비된 비법입니다. 먼저 제 비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이 있으시니까 그분 영상을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넷, 둘.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한 주부. 둘, 셋, 넷.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같은 운동 패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하나, 10년째 둘, 이렇게 그녀만의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 셋, 넷. 거꾸로 누우면 피가 거꾸로 계속 세우잖아요. 그러고 나면 머리가 너무 맑아져.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액순환 때문에 이걸 하고 있어요. 이 방법. 아침 루틴 운동에 꼭 필요한 이 방망이. 응? 어이, 갑자기 방망이로 몸을 이 사정없이 두드리는데 왜 이러세요? 어? 아하! 방망이는 주부의 몸을 마사지 해주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침 루틴 운동의 마지막은 자전거 타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아침 루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뇌경색을 앓고 난 후에 이렇게 보면은 팔다리가 힘이 없었잖아요. 이게 팔다리 보강해 주느라고 아침 저녁으로 꼭 해요. 10년 전 먼저 떠나보낸 남편을 생각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주부. 어느 날 갑자기 팔다리가 마비된 순간 어떻게 하지? 전화. 아차 싶어 혼자 119에 신고를 하고 응급실로 가게 됐는데요. 주부의 마비 증상 원인은 바로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특히 더운 여름에도 실내와 바깥의 온도차를 줄이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실내외 온도를 5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실내 온도를 약 29도로 유지하고 그리고 적정 습도를 맞추기 위해 베란다에 화초를 키우며 사계절 동안 온도와 습도에 큰 변화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뇌경색 이후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식단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식단의 재료는 대부분 혈액순환에 좋은 재료들만 고집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 재료를 여름에 가장 즐겨 먹고 있습니다. 오이, 늙은 오이를 보고 노각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게 아삭아삭거리면서 맛있어요. 주부가 챙겨 먹는 고등어에는 DHA가 많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주부의 여름 별미로 건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여름에 먹으면 더 시원한 우뭇가사리 냉채부터 호박잎 쌈에 멸치 된장찌개까지. 아이고 정말 먹음직스럽네. 한입 주죠. 오랫동안 용료 식단을 고집했던 습관을 버리고 이렇게 바꾼 건강 식단은 주부에게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식사 후에 꼭 챙겨 먹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침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음식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이게 고지혈증, 뇌경색을 앓고 난 사람들한테 침향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먹고 있어요. 주인공이 섭취하고 있는 침향은 사향, 용연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높이가 약 20에서 30m의 침향나무 한 그루에서 약 5에서 7kg 정도만 채취 가능한 귀한 약재인 침향은 본초 강목에서 오장의 기능을 자양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동의보감에서는 마비되는 증상이나 쥐가 나는 것을 고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녀의 고지혈증 진단과 뇌경색 증상 이후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침향. 이제 앓고 나고 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운동도 잘하고 식습관도 고쳐가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녀의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 침향.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해서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셨는데 네. 이 안에 비법이 있습니다. 침향이라는 거. 예, 바로 저의 비법은 침향입니다. 침향. 생소해요, 침향.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뭐 나무 떼기처럼 생긴 거 이런 거 있으시죠? 네, 네, 이거. 예. 자, 향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나무처럼 향 생겼지만 나무는 아닙니다. 이게 나무 아니에요, 이게? 예. 향 좋은데요? 뭐지, 그쵸. 그러면? 야, 이 향이 워낙 좋아서 침향이라고 하고요. 이게 나무처럼 생겼지만 나무는 아니고 네. 나무도 이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수지 물질들을 막 만들어요. 진액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수백 년 이상이 되면은 좀 딱딱한 덩어리가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침향이라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요. 한 5에서 7kg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굉장히 귀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 우리 몸도 상처 나면 딱지 딱지가 생겨서 나고. 그 다음에 났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거네, 이게. 그러네. 오. 근데 우리가 사향 같은 건 익숙한데 침향은 그렇게 익숙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사향, 용현향, 이 침향까지 해서 세계 3대 향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뭐 사향 아시는 거는 그만큼 더 좋은 약재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근데 침향, 생소하실 텐데 이게 동의보감에 무려 이 침향의 사용법이 13번이나 언급이 됐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약재이고요. 그럼 어디에 썼냐? 혈행을 좋게 하고 어혈을 없애는 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한의학 이론 중에 이게 기행증 혈액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가 흐르면 혈액도 같이 흐른다. 그러니까 기가 잘 흘러야지 혈액도 잘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침향이 그 기행을 좋게 해주는 약재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돌게 하고 피를 돌게 하고 그래서 뇌졸중에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좋은 거 귀한 거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왕한테 왕한테 갔죠.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데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이 침향이 조선 왕들의 자양강장제였습니다. 경종과 세종, 숙종 같은 경우는요, 이 침향을 보양식, 즉 요즘으로 따지면 영양제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네. 이런 걸로 좀 상시 드셨다는 기록들도 있고요. 세종 때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내약방, 즉 궁궐의 약을 관리하는 방에 도둑이 든 거예요. 그런데 뭘 훔쳐갔나 봤더니 뭐겠어요? 침향만 훔쳐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귀한 재료 중에 하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약재네. 귀하네요. 네. 이것만 어떻게 딱 훔쳐갔지?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근데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는 불교, 이제 조선은 유교잖아요. 유교로 바뀌면서 팔만대장경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네. 일본이 와가지고 달라고. 그거를 지금 우리 걸요? 국보인데 예, 그래서 달라고 하면서 대신 그냥 가기는 그러니까 애들이 갖고 온 게 뭐냐 하면 침향을 갖고 와서 이 귀한 걸 드릴 테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근데 우리 세종대왕이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배워서 가서 너희들이 팔아 그러고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세종왕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요, 침향은 중국에서도 구하기 어려우니까 값을 더 주더라도 좀 확보해 둬라 이런 기록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왕들이 이게 참 애정을 가지면서 또 우리나라 이제 궁궐에서 참 귀하게 여겼던 게 바로 이 침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요 침향 약재가 요 귀한 거라 조금밖에 안 줬는 모양인데. 향 좋네요. 향이 진짜 마늘 먹고 확 안정이 돼요. 하면서도 아까 요 침향 나무에서 나는 향도 같이 그렇죠. 나고. 막 그러네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향이 주는 기분뿐만 아니라 치유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핵심적인 성분은 침향 속에 있는 델타 구아이엔과 아가스피롤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분이 신경 안정 진정을 도와주고요. 뇌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향만 맡아도 좋다는데 먹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드셔보시죠 먹어볼까요? 이제. 요 정도 먹는 건가 보죠. 그럼 좀 더 주시지. 이 좋은 거를. 이게 약간 그 한의원에 달큰하잖아요. 가면 주는 그 네. 판약 그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 이게 들어갔다는 거죠? 네, 살짝 맵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매운 향이 있죠. 네네. 약간 올라오는데요, 매운 향이. 약간 매운 살짝, 기분들이. 네, 살짝. 아까 전에 우리 침향은 그 혈행, 기행들을 좋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동의보감에서 이 매운맛이
흩어진 이 뭉쳐 있는 기를 흩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행을 좋게 하는데 그 맛이 또 일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이 침향이 중풍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가 아까 이 기행을 좋게 해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전신 순환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혈전이 쌓이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승화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순환을 좋게 해서 이 침향의 이 매운맛과 이 따뜻한 성질들이 수승화강에 도움이 되고 뭐 혈관 속에 쌓이는 혈전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말인 거잖아요. 네, 항상 이제 한의학과 의학이 서로 견해가 다를 때가 많은데 이게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혈관성 질환을 유발하는 건 대개 이제 혈관에 있는 동맥경화 때문인데 동맥경화가 유발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염증, 그리고 염증 안쪽으로 파고드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들 때문에 혈관이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결국 염증을 애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고, 그래서 혈관 건강 안 좋으신 분들한테 항상 항산화 식품 또 항염에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침향 추출물을 말초 혈관 쪽으로 투여를 해봤더니 염증을 만들어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량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체내에 있는 염증 수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혈관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특히 뇌졸중이나 이제 치매 같은 질환에도 연관성을 지어서 볼 수 있는 게 쥐에게 이 침향 추출물을 4주간 투여를 시켜봤더니 기억력을 저장하고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 신경세포의 숫자가 점점 감퇴되는 것을 억제한 것을 확인한 연구 논문도 있었습니다. 네. 또 실제로 다른 연구에서 참 못됐는데 사람들이 쥐에게 혈관 내피를 일부러 손상을 입혔어요. 그리고 나서 침향을 먹였더니 그 내피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 네. 게다가 이제 침향이 참고로 면역력과 관련된 연구들도 있었는데요. 이 항균 작용을 좀 증진해서 면역력을 상승시킬 수가 있는데 피부병을 유발했던 쥐에게 역시 침향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염증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의 분비량이 줄어들었고 또 피부의 면역력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침향 어떻게 똑똑하게 골라야 돼요? 네, 똑똑하게 고르는 법도 저희가 판넬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뭘 확인하라고 하는데 뭔지 보겠습니다. 뭘 확인할까요? 진짜. 진짜. 가짜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자, 네. 우리가 이제 진짜를 확인하라 그러면은 뭐 지금 침향도 잘 모르는데 진짜 구분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진짜를 구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물을 준비하시고요. 자, 진짜 침향을 고르는 꿀팁입니다. 자, 나뭇가지하고 가짜 침향하고 침향을 넣으면요. 전혀 다른 변화가 있어요. 당연히 나무와 가짜 침향은 물 위에 뜹니다. 떠요. 근데 침향은 저렇게 가라앉네. 쑥 하고 가라앉죠. 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침향이라는 것 자체가 나무가 아니라 진액이 뭉친 수지기 때문에 밀도가 물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저렇게 쭉 가라앉는, 뭐 돌을 물에 넣으면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침향은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저런 침향이 바로 진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네. 가라앉는 게 좋은 거네요. 가라앉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물에 이렇게 끝까지 쭉 가라앉는 게 더 좋은 침향이니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가짜 침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에 뜨는 특성이 있고 아무래도 가짜니까 좀 좋지 않은 면이 있겠죠. 효능이나 이런 게.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보시고 만약에 물에 넣을 수가 없다. 그럼 모사원 선생님처럼 한의사에게 전문가에게 직접 한번 요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진짜를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 대접을 하라? 귀한 대접을 하라. 자, 뭐 일단 뭐 조선시대 왕도 좋아했고 뭐 이런 굉장히 귀한 대접을 오래전부터 받아온 게 바로 침향인데요. 그런데 현대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침향이 야생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 동식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약인 사이테스에 등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수출입을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에서 이 침향을 수입하려면 꼭 뭘 해야 되느냐? 정식으로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수입 필증이라는 게 붙게 되거든요. 요걸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안 좋은 면이 있겠죠. 적정량이 있는데요.
하루의 침향 적정량은 0.1에서 0.4g 정도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두통과 복통,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이 체질이나 평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하시기 전에 전문의와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름철 혈관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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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번 주는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가 또 이렇게 연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월요일에 출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죠. 네, 그래도 저희는 방송합니다. 저희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